2026년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원래 보통 모든 영상을 만들 때마다 다 써놓고 거의 다 읽다시피 하거든요.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좀 중요한 내용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또 질질 끌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딱 드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생각나는 몇 가지 주제만 추려서 한번 주저리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뭐 가르치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좋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삶의 만족도, 너무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이거를 찾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개발만 하고 워크홀릭처럼 살자, 이 뜻이 아니라 너무 편한 길만 찾지 말자, 이겁니다. 너무 편한 길만 찾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거기에 적응해버리면 그거보다 약간 더 힘든 일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할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 또 나머지 할 일도 열심히 하자, 이건데, 요즘에는 그냥 회사 일을 최대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렇게 좀 변질되어 왔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직장 내에서는 할 일은 하고 또 직장 밖에서도 내가 할 일은 하고, 근데 이래야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나 그때 좀 열심히 살았지, 그때 뭐 좀 배웠지, 그렇게 뭔가 뿌듯함이 남고 배움이 남고 어떤 뭔가가 남는 게 있으려면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나의 성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 여행을 이렇게 갔을 때 막 아침부터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어디 가고 딱 그날 일정이 끝나고 누웠을 때 와, 오늘 진짜 많이 먹고 많이 돌아다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날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씩 누적되면은 그게 습관화가 되고 그동안 있었던 어떤 고민들과 성취들과 또 어떤 실망감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누적 되면서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시면 무슨 사소한 일만 터져도 걱정 너무 크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막 너무 크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겪어왔던 시간들이 그 사람의 그릇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위기가 와도 좀 그릇을 크게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인정하고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방향성을 찾는다면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나의 삶이 당장은 조금 지겹고 좀 그럴지라도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사를 너무 적대시하지 말자입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다녔던 회사, 우리 회사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었는데, 물론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표출할 수 있겠죠. 그런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는 망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는 잘 안 돼야 돼. 네, 그런 감정을 가질 거면 그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죠. 사실 회사라는 것은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많이 내고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는 것을 조금 소중히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은 좋겠지만 우리 회사는 진짜 막 쓰레기다, 그럴 거면 그냥 이직을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직을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그런 감정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 임직원들도 우리 회사는 아직 뭔가 부족해, 우리 회사는 시스템이 자리 안 잡히고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야, 이렇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말자입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 한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뭐 쓸데없는 감정 소모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막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딱 끼어들었어. 근데 그거를 막 빵빵 대고 앞으로 막 새치기 하고 그날 써야 될 에너지를 다 분출해버리고, 이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급하게 끼어들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 안 켜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럴 때 너무 거기에 감정을 쏟지 않으시고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좀 약간 너그럽게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잠옷 맞습니다. 잠옷 아닌 줄 알았죠? 지난주에 문화센터 오신 분이 제가 잘 입는 오르시때 그 잠옷을 주셨는데, 이 위에도 있고 요 바지 상하이 세트로 주셨는데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말은 언젠가는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될 거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됩니다. 대신에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될 거야.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얼마를 모을 거야. 목표를 세웠다면 이 돈은 언젠가는 모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펑펑 쓰면서 나는 이 돈을 모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는 누구처럼 몸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나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집 마련을 잘하고 싶기도 하고 갈아타기를 잘하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나는 그거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잘 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잘 하려면 그 시장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일같이 시세 체크를 하고 또 틈날 때마다 임장도 가고 이런 습관이 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지 말자입니다. 그냥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것들, 이것도 인생의 일부거든요.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조금 힘들어져요. 정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의미를 찾을 거다, 어떤 시간에서 의미를 찾을 거다, 이거에 딱 집중하는 게 맞지, 매사에 어떤 의미를 찾겠다,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얕은 의미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휘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소한 일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넘길 건 넘기고 필요한 것만 내가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해야 좀 단순해지고요. 좀 단순해져야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좀 더 명확해집니다. 막 머리가 실타래처럼 꼬여있고 이 가슴도 막 이렇게 꼬여있다면 이게 나중에 중요한 걸 할 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머리를 좀 비우시고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선택을 너무 하려 하지는 말자입니다. 괜찮은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선택의 정답보다는 선택 후에 태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완벽한 걸 찾으려 한다면 결국에는 오히려 좀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완벽한 것을 막 찾으려고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 완벽한 거를 찾으려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안 해버려. 나는 이거 완벽한 거 아니면 그냥 나는 안 할 거야. 왜냐, 나는 완벽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뭔가를 그냥 해 나가는 거, 그리고 해 나가다가 이 선택이 잘못됐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학습을 하고, 이 선택을 했는데 좋았네 하면은 앞으로 또 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일 뿐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찾겠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분이 항상 좋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좀 힘이 빠질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 약간 좀 우울해질 때도 있고,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나는 항상 기분이 즐겁고 항상 업돼 있다? 이건 오히려 약간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좀 다운돼 있다거나 조금 피곤하다거나 이런 감정들은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다 지나가요. 그래서 감정이 나에게 뭐 슬픈 감정, 뭔가 화나는 감정, 너무 기쁜 감정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는 그것을 막 판단하려 하지 말고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관찰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지금 좀 다운돼 있지? 뭐 때문일까? 관찰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남에게도 무례하면 안 되지만 내 자신에게도 무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인생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말자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는 지금 좋으니까 계속 좋을 거야.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일의 반복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배가 불렀다가 배가 고팠다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인생이라는 것도 상승기가 있다가 하락기가 있다가, 상승기가 있다가 하락기가 있다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 인생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될 놈이야,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에 뭐 진짜 쉬운 일들도 잘 못하고 막 뭐 취업도 잘 막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이 상황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뭐 100개 넘는 회사에 서류를 내고 뭐 수십 개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고 이러면서 운 좋게 한두 개가 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된 것들이,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이 지배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인생의 결론을 빨리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여지는 것과 실제를 혼동하지 말자입니다. 혹시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뭐 멋지고 예쁜 사람을 보고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진 않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보여지는 건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삶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도 일하는 시간이 누구보다 많죠. 그 사람은 미디어에 나오고 어디서 뭔가 발표를 할 때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뭐 화성에 간다 뭐 이런 멋있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들여다보면 아마 와, 저 사람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다, 워크홀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낮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나의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인생이 틀어진 게 아니라는 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지, 내년까진 반드시 이걸 해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이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늘 불확실성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해지는 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안하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이 많아도 삶은 계속 굴러가고 있고요. 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고 해서 대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불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자꾸 막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든지 너무 딱딱하면 그냥 부러지고 좀 유연하면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구부러진 것들은 다시 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좀 유연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감정이 이렇게 막 격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좀 결론과 선택을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쏟아졌을 때 부글부글 하는 상태로 막 답장을 쓰고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좀 지나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좀 참았다가 보낼걸, 이런 거 보내지 말걸, 이런 후회를 한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는 뭔가 하는 행동과 선택과 이것들을 조금 미룹니다. 차분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굳이 내가 꼭 이겨야만 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누구하고 뭔가 감정적 대립을 하거나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을 꼭 찍어 눌러야 돼, 내가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이런 것들보다는 이 상황 일단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벗어나자, 뭔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자, 이 사람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한마디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의 하루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나도 어떤 말을 누구한테 하면은 그 상대방의 하루가 또 망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를 차라리 하지 말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수받지 못하는 노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누군가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뭔가 한 그 성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나만 기억하고 나만 알고 있을지라도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정이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잘해도 돼요. 여러분 회사에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한다고 하면은 막 떠벌리면서 나 이거 한다, 이거 했다, 이거 잘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깡통입니다. 뭔가 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묵묵히 내가 할 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티 안 내고 조용히 혼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고 회사 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내고 회사 밖에서도 좋은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지 좀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보상이 없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저리 여러 가지 말들을 해봤는데 새해가 밝은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친절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게 습관화되어서 늘 나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